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위험,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가 뭔가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행위를 우리가 위험이다라고 한다고 할 적에 그 위험에 대한 어떤 태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뭐 리스크 어버스하다는 걸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정을 하지만은 모형화할 때는 이제 리스크 러빙한 사람까지 다 이제 사실은 커버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이제 모형들을 좀 저희가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테일러 그 어프로시메이션을 좀 이용해 가지고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효용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좀 활용하고 효용함수에 또 도함수를 갖다 조합해서 실제 이제 리스크 버전을 구현하는 것까지가 이제 저희 지난 시간에 해본 건데, 결국 이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위험 감수를 하는 것은 위험 감수에 대한 어떤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캡처할 수 있느냐. 그 이제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는데요. 그 이제 그런 것과 이제 연결 지어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번 그 두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 불확실성 하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러한 상황에서는 인간을 분석함에 있어서 통계적 기대값에 의해서 고전적으로 이제 어프로치 해보게 되면 그게 이제 결국은 세인트 피터스버그 역설 같은 걸 통해 가지고서 이게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베르니 효용함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아, 사람은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그 페이오프를 기계적으로 극대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들어왔었는데, 그걸 갖다 이제 폰 노이만 모건스턴의 어떤 기대 효용의 극대화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 갖고 이제 저희가 사실은 그 기술적 효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효용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이제 사람이 고민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뭐 알레스 패러독스 같은 걸 통해 가지고서 그게 또 사실 반드시 꼭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사실 마취나의 어떤 선호, 어떤 주관적인 어떤 확률 이런 것들이 이제 결부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재무에서 다루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요. 어쨌건 이제 그러한 논의에 앞서서 이제 저희가 결국 어떤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사람이 갖는 어떤 리스크에 대한 태도, 리스크 애티튜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공부를 했던 거고, 이번에 이제 결국 우리가 위험 회피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 그런 그 위험 회피라는 개념 하에서 이제 실제 그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가는 과정을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그림이 좀 유명한 짤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명한 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볼까요? I've got a stock here that could really excel. 지금 진짜 뜰 것 같은 주식이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주워 들었어요? Real excel? excel? so? s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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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작게 출발했단 말이에요. 아, 주식이 괜찮은 주식이 하나 있는 대로 출발했는데, 하다가 사람들이, 야야야, 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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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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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다가 막 또 이제 얘 누가, this is madness, I can't take anymore, goodbye. 난 더 못 찾겠어. 나 있는 거 다 팔아버리고 나는 일단 살고 봐야겠어. 근데 이제 buy, 그랬더니 goodbye, b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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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y. 사라고 난리가 났어요, 또.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사러 간 거 보니까 또 옆에서 또 누가 I'm gonna stop here 뭐 이러면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최근에 젊은 세대들 여러분들보다는 앞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한 지금 30대 정도 되신 분들로부터 시작해서 뭐 한 저 또래 되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보면 사실은 B2라고 그러잖아요. 빚내서 막 투자들을 해요. 이게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올 한 해가 사실은 엄청나게 긴 해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변화가 커서 그래요. 코비드 19 있었죠. 주식시장 반토막 났다가 돌아왔죠. 뭐 미국은 지금 대선한다고 그러고 있죠. 뭐 크고 작은 일들이 나는 진짜 올해 12월이 되면 올해 10대 뉴스에 뭐가 있을지 너무 궁금해 나는. 근데 어쨌건 이러한 그 증시의 급격한 조정 이후에 한 6개월 가량을 지금 줄곧 증시가 계속 상승을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그랬어.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이게 보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지금 금융 그 대책으로서 이제 내놨던 여러 그 방향 중에 하나가 정책적인 방향성이 결국은 통화 정책을 좀 완화적으로 적용하자는 거 있잖아요. 결국 금리 낮추고 통화량 늘리고
대출 쉽게 이렇게 줘가지고 크레딧 크런치에 의해서 사실 망가졌던 게 2008년이었기 때문에 2008년도 같은 경우에서처럼 이제 신용이 깨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있을 수는 없어.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제 혹시나 크레딧 단에서 뭐가 틀어지면서 하면서 줄도산 나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갖다가 통제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자산 가격들이 그러한 정책의 부산물로서 계속 올라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아마 했을 것 같긴 한데 그 다른 경제학 과목에서 이제 적응적 기대, 합리적 기대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적응적 기대 가설이란 관점을 가지고서 이제 이걸 쳐다보게 되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전망할 때는 과거에 내 영향을 아무래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제 인간의 기억이 사실은 굉장히 장기적이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고 요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웨이팅을 하는 경향이 있긴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자산 가격이라는 게 거의 부동산 같은 경우 10년 내내 오르기만 했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 6개월 내내 오르기만 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영향을 받죠. 말하자면 내가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을 할 때 과거 영향을 좀 받는데 과거가 다 좋아. 말하자면 우리는 어제도, 그제도, 그저께도, 그 앞의 날도 해가 뜬 걸 알기 때문에 해가 지는 걸 보고 세상이 망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날 해가 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과거가 반복될 거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것처럼 자산시장에 있어서도 계속 상승을 뭐 한 10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승을 한 6개월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냐 그러면 이제 기존의 파이낸스 흐름들은 틀리기 시작했다부터 시작해서 뭐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서 뭐 우리가 어떤 자산을 밸류에이션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어카운팅 밸류만 볼 게 아니라 어떤 그 비즈니스가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특성,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어떤 프라이스 드림 레이시오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 비즈니스가 갖고 있는 어떤 꿈의 그 위대함을 반영해서 비즈니스 평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가는 거예요. 결국 이제 뭐 좋다 싫다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점들 하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사람마다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거를 내가 감내하는 어떤 수준의 민감성이라 그래야 될까요? 위험에 대한 어떤 감내 수준이 다 다르죠.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할 걸로 보이는 확률이 반반이다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고요. 한 60, 70%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도 깨먹으면 어떡해. 그럼 안 쳐다보다가 에이, 뭔 소리야. 한 8, 90%는 될 거야. 그럼 내가 한번 볼까?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과거의 기록을 봤었을 때 계속 상승에 대한 어떤 레코드가 쌓여 있는 상태다 그러면 사실은 덜 보수적인 순서로 어떻게 보면 자산시장에 참여를 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실제 자금의 유입들이 더 이뤄지게 됨으로써 자산 가격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상승의 요인이 더 많은 그런 상태가 축적이 되어 왔을 거고. 그럼 이제 그런 상태에서 사실 실제로도 이제 주가 상승하게 되는 어떤 원인이 일부 제공되기도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는 안 쳐다보던 사람들이 자꾸 이제 시장을 더 쳐다보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에 뛰어들면서 이제 사실은 밴드웨건 이펙트라 그러죠. 너도 나도 하게 되면 뭐 다 하는 거죠, 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다가 지금 이제 아래쪽에 보는 것처럼 어느 순간인가 아주 작은 그 외에 짐 잔뜩 싣고 가고 있는 어떤 낙타가 있다 했을 때 그 위에 저 집단 하나만 딱 떨어뜨려도 낙타 등이 부러진다고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사실은 셀 이러면서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사실 자산시장이고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올해 한 3월달 얘기가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시장의 속성인데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제 파이낸스랑 리스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시 리스크 얘기를 돌아보면 지금 제가 직전에 드렸던 얘기들 중에서 사람이 약간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과거를 돌아본다고 할 적에 과거의 레코드가 너무 좋아. 예를 들어서 깨먹는 날이 없어. 뭐 얘는 뭐 트레이딩 하면은 10 영업일 중에 하루쯤 깨먹는 것 같아. 어우 20일 중에 하루쯤 깨먹는 것 같아. 50일 중에 하루쯤 깨먹은 것 같아. 100일 중에 하루 정도 고생하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가게 되면 리스크 어벌스한 사람들조차도 시장에 끌려 들어오는 어떤 그런 그 유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까 말까 하는 상태에서 그래 나도 한번 늦은 건 알지만 내가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내가 참은 거지 늦은 게 아니고 이게 내 기준에 맞아 라고 생각하면서 뛰어드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시점들 이러한 것이 존재할 건데 그게 사실은 우리 파이낸스 안에 얼마간 모델로서 포괄되어 있어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서론이 좀 길어 버렸네요.
금액에 대한 베팅을 하는 그런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재 이제 W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종목 A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고민하고 있어요. 파이의 확률로 D만큼 내가 받을 게 있고 1-파이의 확률로 D만큼 내가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 게임 자체는 페어 코인 같은 거죠. 파이가 0.5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라고 하면 반은 수익을 볼 수 있고 반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아마도 위험 회피적인 사람은 사실은 투자를 안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봤었을 때에 벌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한 몇 프로쯤 되면은 이 사람이 투자를 하게 될까요? 폰 너이만 모건스탄 기대 효용을 갖다 양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확률을 갖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파이 프라임이라고 우리가 합시다. 그러면 이제 주식 A에 투자하는 경우에 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파이 프라임에다가 U의 W 플러스 D 그 다음에 1-파이 프라임에다가 U의 W-D라고 하는 거가 사실 이 사람이 투자를 결정하는 그 순간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기대 효용이겠죠. 물론 파이 프라임이 크면 클수록 기대 효용은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플러스 D가 양이었고 마이너스 D가 음이었으니까요. 그럼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테일러 어프로시메이션 배웠으니까 U의 W 플러스 D에 대해서 우리가 테일러 익스펜션을 해가지고 보면 UW에다가 초기부에서 내가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U'W에 D 곱한 거. D만큼 부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결국은 그 효용함수 기울기를 갖다 곱해줘서 일단은 한번 어프로시메이션 해보고 그거에 더해가지고서 2분의 1의 U''의 D 스퀘어를 갖다 해준 거예요. 이때 리스크 어버스한 사람이면 U''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약간 이제 얘가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U의 W-D에 대해서 우리가 테일러 어프로시메이션 해보면 기본으로 현 상태의 UW가 깔리고 거기에 기울기인 U' 거기다가 부의 감소인 마이너스 D를 갖다 곱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사실은 손해봤으니까 그만큼 아픈 거죠. 플러스 2분의 1의 U''의 D 스퀘어가 되는 거예요. 이거만큼 또 더 깎아 먹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놓고서 D만큼의 금액에 대해서 벌거나 잃거나 하는 상황을 갖다 세팅을 해놓고 이제 얘를 바라보게 되면은 확실히 파이 프라임이 50% 나와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죠? 왜냐면은 그 세컨 오더라고 할 수 있는 U 프라임이 사실 마이너스를 기본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W에서 움직이는 순간 어쨌건 밑으로 약간 밀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파이 프라임은 그러니까 무조건 50%보다 높아야 이걸 뭐 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대 효용에 대해 가지고서 테일러 어프로시메이션으로 얻은 U의 W 플러스 D랑 U의 W 마이너스 D라고 한 걸 한번 대입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파이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오렌지색 브래킷 안에다가 U의 W 플러스 D에 해당한 걸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1-파이 프라임이라고 하는 녹색 브래킷 안에다가 U의 W-D라고 한 녀석을 대입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제일 처음에 U의 W라고 하는 거는 제일 처음에 튀어나와요. 얘는 일단 기본 유틸리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First Order 항들이 되는 U'WD라고 한 녀석은 이게 이제 사실 부호가 서로 한번 거꾸로 돼 있고 한 게 있어서 2파이 프라임 마이너스 1이라고 한 게 붙어 있는 형태로 이제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블 프라임을 갖다 또 기준으로 모아보게 되면 결국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U 더블 프라임의 D 스퀘어가 이제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파이 프라임이라고 된 건 이제 서로 이제 캔슬 아웃 돼버린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대 효용에 대해서 아까 보셨던 갬블을 하게 됐었을 때에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기대 효용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쪽에서 이렇게 풀고 나니까 좌우에 원래 기본 어떤 효용이라고 할 수 있는 UW라고 하는 게 일단은 지금 있기 때문에 얘를 일단 지워놓고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항들을 가지고 저희가 파이 프라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그럼 파이 프라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U 프라임
D라고 하는 거 앞에 2파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한 게 있었고, 그 뒤에 이제 2분의 1의 U 더블 프라임 D 스퀘어라는 게 있었으니, 그걸 기준으로 파이 프라임을 갖다가 정리를 해서 보게 되면 2분의 1 플러스 4분의 D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 괄호 안에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 마이너스 U 프라임 오버 U 더블 프라임. 이거 U 더블 프라임 오버 U 프라임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이 브래킷 안에 들어있는 이 도함수들의 비율, 1차 도함수와 2차 도함수의 비율에 마이너스 붙여놓은 이게 뭐라고 했냐 그러면 그 에로와 프렛이 정의한 절대 효용 회피, 결국은 absolute risk aversion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 봤었던 것처럼 D라고 하는 금액을 갖다 파이라는 확률로 너가 가져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갬블에 네가 참여를 할 거요 안 할 거요 이렇게 딱 물어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 확률의 스레시홀드를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기본 일단 반반은 깔고 가야 돼요. 50% 승산 플러스 주가 상승에 따른 어떤 부의 증가량인 D에다가 절대 위험 회피를 곱해준 값만큼은 사실은 승산이 있어야 이 사람이 투자를 결정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한번 계산을 좀 러프하게나마 우리가 이제 해보면 되는데요. 결국 이제 절대 위험 회피 A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A 값이 크면 클수록 이제 위험에 대한 회피 성향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주가 상승이 100을 우리가 가정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 상태에서 올랐을 때 이제 버는 건 100으로 다 똑같고 승률이 75%일 때랑 60%일 때랑 30%일 때를 각각 한번 계산을 해보면 결국 파이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확률이었으니까 75%를 갖다가 이제 파이 프라임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실제 이제 저희가 값을 이제 하나씩 풀어보게 되면 75%가 아니라 80%죠. 80%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실제 80%는 2분의 1 플러스 4분의 D의 A1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A1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저렇게 풀어보게 되면은 결국은 25분의 0.3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0.012 정도가 나오는 거고 똑같은 과정으로 60%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고 30%에 대해서도 해보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Absolute Risk Aversion 이 결국은 점점 더 작아지다가 승률 50%를 기준으로 이제 더 작아지는 경우에도 투자를 하는 어떤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사실 이제 음의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절대 위험 회피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어떤 그 불확실성에 따른 내 페이오프가 정량적으로 딱 금액이 주어져 있었을 때에 그거를 바탕으로 어떤 승률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함수로 정의한다 그러면 결국 그 승률에 대한 내가 이 정도 되면 투자를 하겠어. 그리고 그 정도의 어떤 승률로 내가 이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어 라는 걸 알 때에 그 사람이 투자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기준을 갖다가 이제 찾아주는 것이 결국은 절대 위험 회피의 어떤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 사실 그 리스크 테이킹 하는 정도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할 수가 있죠. 뭐 평생 동안 같을 수는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여기서 이제 상금의 규모가 100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제 그 규모가 더 커진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또 그와 상응해 가지고서 분모값이 막 움직여야 될 거니까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뭐 승률이란 건 당연히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일종의 척도죠. 위험 회피에 대한 정도를 갖다 이렇게 척도로서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절대 위험 회피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어떤 그 페이오프 하에서 승률하고 연계되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보수적으로 그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척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일단 이해하기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수익률을 가지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이제 그 W라고 하는 정도의 부를 갖고 있는 어떤 투자자가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주식 B를 갖다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식 투자했을 때 파이의 확률로 KW라고 하는 거 결국 이제 내 부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부의 증가를 얻고 1-파이의 확률로 KW 결국은 내 부의 K배만큼의 손실을 겪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베팅. 이제는 게임의 성향이 약간 달라졌죠.
결국 부자의 경우에는 내 부가 크니까 W가 큰 것만큼 내 부의 증폭도 큰 거고요. 부의 수준이 좀 작을 때는 사실은 그에 상응해서 사실 그 출렁거리는 정도의 금액의 크기는 같이 작아지는 거예요. 하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연봉 10억인 사람에게 있어서 1,000만 원짜리를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하는 베팅하고 연봉 2천만 원 사람인 입장에서 1,00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1,000만 원 잃을 수도 있고 하는 베팅은 사실은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어떤 절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베팅과는 사실 좀 다른 시사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세팅 하에서 만약에 이제 투자자가 이번에도 역시 좀 위험 회피적인 어떤 사람이다라고 가정하면은 이 사람이 50% 수준에서 투자를 할까요? 아마도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파이가 얼마만큼 더 커져야 투자자가 이거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이번에도 결국 폰노이만 기대 효용을 양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값인 파이 프라임이라고 한 걸 가정을 해놓고 주식 B에 대한 어떤 기대 효용을 뽑아 보겠습니다. 결국 앞에서 봤던 식하고는 거의 뭐 다르지 않아요. 파이 프라임에다가 내가 먹었을 때 유틸리티죠. U에다가 W 플러스 KW, 그 다음에 1-파이 확률도 W 마이너스 KW,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제가 각각의 경우에 색상을 친절하게 제가 매겨뒀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2차 테일러 어프로시메이션 해보게 되면은 U의 W 플러스 KW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UW에다가 1차 도함수에 KW 붙고 2분의 1에다가 더블 프라임에다가 KW 스퀘어 붙고, 그 다음에 이제 W-KW의 유틸리티는 이제 아까 앞에서 했던 것과 같이 KW가 -KW 되고, 그 다음에 스퀘어 항 안에도 이제 -KW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서 이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기대 효용에 대해서 아까 직전에 계산했던 테일러 분사값을 대입을 해요. 이것도 결국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U의 W, U'의 KW, 2분의 1의 U'의 KW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1-파이 프라임에도 그 연두색 브래킷 안에 이제 구해둔 우리의 그 테일러 근사값을 일단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갬블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효용값이라고 한 걸 대략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좌우변에서 UW를 일단은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남은 항들을 파이 스타에 대해서, 파이 프라임에 대해서, 파이 스타에 대해서 저희 정리를 해보면, 제가 파이 프라임이라고 계속 그랬나? 하여간, 지금 파이 스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파이 프라임 마이너스 1에다가 U 프라임의 KW,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U 더블 프라임의 KW 스퀘어. 이제 요 두 개를 더하면 빵이 나옵니다 하는 거는 앞에서 봤던 거랑 같은 구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걸 갖다가 이제 하나씩 둘씩 이렇게 풀어보게 되면, 아까 이제 D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분모 분자의 D가 이제 하나씩 빠져나가게 되니까 이제 D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있었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구해둔 파이 프라임을 파이 스타를 한번 보세요. 2분의 1 플러스 4분의 K 하고 브래킷 안에 보면은 마이너스 U 프라임 분의 U 더블 프라임에 W 곱한 녀석이 있어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에로프렛의 상대 위험 회피인 R에서 정의됐던 바로 그 모양이죠. 결국 그래서 어떤 갬블을 할 적에 그 갬블의 어떤 규모가 말하자면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부의 몇 %라는 식으로 제시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한 상황 하에서는 이 사람이 보여주는 어떤 그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 나름의 기대 확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기본으로 깔고 있는 50%라고 하는 승산에다가 더해서 주가 상승에 따른 어떤 부의 증가라고 할 수 있죠. 부의 증가 K에다가 상대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상대 위험 회피 정도인 R을 갖다 곱해줘야지만이 자신 투자 결정을 할 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결국은 위험 회피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몸을 사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위험 회피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갬블의 종류가 금액이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의 몇 % 이런 식으로 왔었을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텀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말하자면은 뭐 그 불확실성 혹은 갬블을 갖다는 테이크할 수 있는 어떤 민감성의 차이가 있을 텐데,
결국 이제 굉장히 부자인 경우인 사람한테 뭐 100만 원짜리 갬블 하실래요 했었을 때 그 민감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일관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부를 갖다 끌어들여 가지고서 당신 총 자산의 1%가 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는 이벤트예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부에 플러스 마이너스 1% 변동이 가능한 어떤 그런 갬블을 한다고 할 적에 하실 거예요. 그럼 75% 정도 승률이 나온다면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런 경우는 결국은 파이스타가 75%니까 그러면 75%는 2분의 1 플러스 4분의 그 다음에 이제 변동률이라고 한 게 0.01로 줬잖아요. 그럼 0.01에 R1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상대 위험 회피는 이 사람의 경우는 100이에요. 혹은 2번 같은 경우는 승률이 50%인 경우에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위험 회피가 없는 거죠. R2는 빵으로 나올 거예요. 50% 좌우에 각각 있으니까 다 날아가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5% 승률만 돼도 나는 해볼 거야. 이 사람은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무조건 버는 방향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리스크 어버전이 이제 결국은 렐러티브 리스크 어버전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파이낸스의 관점에서 약간 뭐 소위 말하는 뭐 좀 안 좋게 얘기하면 꼰대질, 훈장질 뭐 이런 표현들을 인터넷에 쓰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삶에 대한 통찰을 우리가 여기서 얻는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생애 전체를 놓고 본다고 할 때 이제 학생 때, 20대 때나 젊을 때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의 수준, 말하자면 내가 갖고 있는 현재 WT가 굉장히 좀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걸 갖다가 따박따박 쌓고 잃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리스크 어버스하게 딱 하면서 나 손해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이제 손을 딱 잡고 있는 식의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혹은 내가 계산해 가지고서 득이 되면 하고 실이 되면 안 하고 라는 식으로 이제 어프로치 할 수도 있고 혹은 어차피 생애 전체를 봤었을 때에는 지금 현재 내가 입을 수 있는 데미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차피 W 값이 작으니까 그 W 값의 상대 비중이 작으니까 내가 어그레시브하다니까 내가 이제 덤벼들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리스크 러빙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렐러티브 리스크 어버전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생에서 본다고 할 때에 결국은 감내할 수 있는 어떤 그 폭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생애 전반에 걸쳐 가지고서 렐러티브 리스크 어버전이 다 똑같은 어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처음에 부의 1%라고 한 건 처음에 내 재산이 뭐 100만 원밖에 안 된 사람 1%는 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커피 한 잔 내기 하는데도 내가 목숨을 걸고 후덜덜 거려야 되겠지만은 내가 자산이 한 1억 정도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실 커피 한 잔 내는 거에 대한 뭐 갬블 같은 거는 말하자면 커피 한 잔 사주고 뭐 후배 만나서 얘기 듣고 선배 만나서 얘기 듣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 부의 수준이 1억 됐다, 10억 됐다, 100억 됐다 하게 되면 사실은 내 부의 변동에 있어 가지고서 주는 그 임팩트가 적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내가 그 생애 전반에 있어 가지고서 동등하게 이걸 이제 컨스탄트 렐러티브 리스크 어버전 그래갖고 CRRA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컨스탄트 리스크 어버전을 갖다 내가 쭉 가지고 가고 있다. 생애 전반에 걸쳐서. 그랬을 때는 젊을 때는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씀씀이도 줄이고 보수적으로 내가 좀 하지만 내가 버는 그 수준의 씀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점점 더 커진다고 하게 되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내가 좀 더 씀씀이도 더 넓혀서 이제 사람도 좀 더 많이 만나고 뭐 리스크 테이킹도 좀 더 많이 하고 그러다가 내가 부자가 되면 더 큰 것도 내가 감내할 수 있다. 약간 이제 이런 관점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컨스턴트 렐러티브 리스크 어버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담고 있는 거고 혹은 이제 뭐 반대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디크리징 하는 방향으로 뭐 예를 들어서 가겠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비록 뭐 내 부의 수준은 현 시점에서는 작다고 하더라도 내가 좀 그 리스크 어버전의 수준을 갖다가 더 보수적으로 가져가지고 초반에 내가 절대 잃지 않고 따박따박 내가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이제 인크리징 릴러티브 리스크 버전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처음 어차피 나중 가면 내가 벌 거기 때문에 뭐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뭐라 그러나 결국 이제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도 사실 이 리스크 어버전이라고 하는 그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것이 주는 시사점이 나름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리스크 어버전의 정도를 생애에서 이제 균일하게 유지를 해 간다고 하더라도 렐러티브 리스크 어버전 관점에서 본다고 할 때에는 결국 내 부의 축적 정도가 커짐에 따라서 부의 1% 변동, 부의 2%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포괄하고 있는 어떤 그 금전적인 폭 자체가 가면 갈수록 증가되는 측면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뭐 내가 더 좀 어른이 되면 될수록 내가 번 돈이 많을수록 내가 이제 그렇게 어프로치 하겠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혹은 앞에서 이제 봤던 것처럼 이제 absolute risk aversion 같은 거는 이제 아예 금액 개념이니까 이제 이런 사람은 boys be ambitious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리스크 어버전인데 얘는 말하자면은 그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난 벌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뭐 1, 200 날리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나 기회 된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서 뭐 이런저런 다양한 경험도 많이 해볼 거고 그런 거 통해 갖고 좋은 사람 만나서 더 좋은 찬스가 생기면 땡큐. 아니면 뭐 내가 다음에 벌면 되고 뭐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뭐 카라라고 할 수 있겠네요. Constant Absolute Risk Aversion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서 리스크 어버전인 게 똑같은 거지. 내 현재 부의 상태랑 상관없이 난 내 인생 전반에 있어서 100만 원짜리 뭐 이벤트는 언제든지 내가 테이크할 수 있어. 이런 관점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약간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정해놓고 바라보게 되면 이제 absolute risk aversion이라는 개념을 갖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금전이라고 하는 걸 정해놓고서 10,000원짜리 한 장에도 평생 벌벌 떠는 삶을 살 건가? 내가 돈이 있건 없건 혹은 내 100만 원 정도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정도 내에선 내가 뭐 좋은 경험 할 수 있고 벌면 좋고 이러도 상관없고 라고 내가 생각한 범위 100만 원이니까 그 안에서 내가 살면서 뭐든지 다 해보겠어. 그렇게 가게 되면 이제 absolute 리스크 어버전이 평생토록 이제 컨스탄트하게 가는 카라가 되는 거고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increasing 하는 absolute risk 어버전이다. 그럼 내가 가면 갈수록 돈 많이 벌면 내가 버는 거에 상응해 갖고 내가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걸 갖다가 좀 더 큰 금액을 테이킹 할 수가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constant relative risk 어버전이 되어서 내 부가 증가한다고 하면 내 부의 1% 정도는 내가 항상 테이크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중고차 타고 다닐 거고 나중에 국산차 타고 다닐 거고 나중에 외제차 타고 다닐 거야. 내 부를 갖다가 따박따박 내가 그 범위 안에서 쓸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혼자서 쭉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결국 이제 그 리스크 어버전이라고 하는 거를 시간이라고 하는 거 축을 놓고서 그다음 시간에 따라 가지고서 내 부가 증가하는 방향을 갖다가 일종의 그 기본 가정으로 생각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내가 불확실성에 대한 내 삶의 태도, 내 어떤 가치관을 어떤 식으로 세팅해 가지고 가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게 사실 이번 시간에 배운 리스크 어버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어떤 그런 내용들이에요. 어쨌건 뭐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에로가 지적한 효용 함수의 조건들 중에서 decreasing absolute risk aversion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절대 위험 회피가 사실은 가면 갈수록 더 감소한다.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DARA라고 그래요. decreasing absolute risk aversion이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에로가 한 얘기가 어떤 의미였을까,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있었을까. 이걸 갖다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위험 회피 측도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똑같이 이제 100만 원을 벌거나 100만 원을 잃거나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절대 위험 회피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사실은 차이를 느낄 수가 없지만은 1억 원에 불을 지닌 사람, 100만 원에 불을 지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 둘 사이에서는 구분이 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에서 relative risk aversion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이제 실제 인식을 하는 방향으로 세팅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에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절대 위험 회피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서 절대 위험 회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은 동등한 류의 어떤 그 부의 변화가 처음에는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위험 회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지만 나중 가게 되면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이제 절대 위험 회피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좀 리스크 어버전이 좀 줄어드는 저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직장 생활 시절 지금 좀 많이 예전이긴 한데 그때 제가 한 달에 월급이 한 150 됐나 그랬거든요. 그때 뭐 52시간도 시행되기 전인데다가
주 6일 근무할 때고 그러니까 진짜 막 미친 듯이 살았었어요. 뭐 7, 80시간씩 일하고 그랬는데 그 정도 돈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가의 인력이긴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실제로도 이렇게 막 용돈 써보고 하면 몇십만 원 용돈을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었던 반면에 지금 같은 경우는 물가도 많이 상승했고 저도 소득이 올라갔고 부도 축적이 됐으니까 사람 만나서 뭐 밥 사 먹고 술 사 먹고 그러면 사실은 좀 좋은 거 먹으면 막 10만 원 이상 막 넘어가는 일들이 좀 자주 생겨요. 그래서 이거 뭐 내가 발전했구나, 뭐 나 잘 살아 이런 뭐 플렉스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 에로가 이야기한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위험 회피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게 부의 축적 정도에 따라 가지고서 사실 좀 떨어져 나가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게 실제 이제 좀 큰 어떤 그 웰스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의 절대 위험 회피라고 하는 거는 U 더블 프라임하고 U 프라임의 어떤 기울기 자체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좀 이해할 때는 아까 금액 베팅 할 때 이제 앱솔루트 리스크 어버전 우리가 직전에 배웠으니까 앱솔루트 리스크 어버전에 있어 가지고서 이제 그 위험 회피의 정도 자체가 이제 점점 줄어드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앞에 슬라이드에서 에로프렛이 정의한 앱솔루트 리스크 어버전과 렐러티브 리스크 어버전을 이해하면은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처음 듣는 컨셉이라고 하면 사실은 학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당황 내지는 좀 헷갈리는 이야기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막 멀리 가게 되면은 되게 좀 힘들고요. 또 수식만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더 직관적으로 와 주면 좋은데 안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지식들을 이제 가지고서 실제 이제 리스크 어버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드리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어버전이라고 하는 걸 갖다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제 어떤 자산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할 적에 혹은 자산을 갖다 내가 바라볼 적에 말하자면 어떤 관점으로 이제 얘를 바라봐야 되냐. 특히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투자 수요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우리가 배운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는 반드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거를 갖다 이제 배우는 게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소 좀 많은 이야기들이었고 또 지금 영상으로만 전달하기에 조금 추상적인 얘기였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전체적으로 약간 좀 준비됐던 내용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지금 일단은 이 시간을 다 보내게 됐는데 일단 이 내용들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숙지를 하시길 바라고 다음 주 같은 경우가 원래는 중간고사 전주기 때문에 사실 좀 랩업 세션을 하고 넘어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스토캐스틱 도미넌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현재 저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휴일이 되겠습니다만 혹시 이제 보시게 된다면 그리고 다음 주 월, 화, 수, 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연휴 지나시고 자료 보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학교가 스위치 1을 다시 온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가 하는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뭐 나와라 뭐 이런 얘기들이 왔다가 또 다시 뭐 또 시범 기간으로 가겠다 했다가 이제 좀 그런 것 같은데 뭐 학생 여러분들이 좀 너그럽게 어른들의 실수를 좀 양해를 해주세요. 저는 좀 약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학교에 잘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겪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어른들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좀 우왕좌왕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방역의 관점에서 이제 이걸 좀 쳐다보게 되면은 사실 최대한 스트릭트하게 가는 게 맞고요. 또 반대로 이제 또 현실적인 요소들이 있죠. 특히 교육의 퀄리티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 여러분들이 내는 튜이션을 줄일 수 없는 예산 제약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 하에서 이제 또뭐
지금 만약에 이제 현재의 비대면 상태를 지속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오게 되는 그 학생들이 말하자면 이제 고객이잖아요. 그럼 이제 고객들로부터 오게 되는 뭐 그런 고려들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 아마 여러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개 강사인 제 입장에서 뭐가 옳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되게 힘든 것 같고 뭐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이런 상황 속에서 혼돈을 좀 겪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오히려 중요한 거는 실력이죠. 그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다 학교를 떠납니다. 어느 순간인 다 학교를 떠나고 또 심지어 뭐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이민은 가지만 졸업한 학교를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과정 중에 이제 내가 남는 거는 결국은 내 실력이거든요. 내 실력만이 남고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은 길에서 쓰는 시간 허비하지 않고 공부하기 좋은 시기도 어떻게 보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충실하게 이렇게 각자의 내공을 닦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다음 주는 하여간 중간고사 전주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제가 진도를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슬라이드가 지금 또 준비된 것도 있고 한데 어쨌건 이제 그런 것들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